지난 주말 많은 사건과 함께 오늘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추가 정보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주요 소식이 많이 전해진 날이었는데 관련 내용들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지도는 미국 주의 정치적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푸른색 같은 경우 민주당을 선호하는 주, 붉은색은 공화당을 선호하는 주를 나타내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같은 플로리다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살펴보느냐? 이 정치적 선호도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직접 판매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직접 판매가 가능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놀랍게도 앞서 살펴봤던 주별 정당 선호도와 거의 일치한다라는 이상한 우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된 지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테슬라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에 따라서 직접 판매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당연히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접 판매가 불가능한 주 같은 경우에는 옆에 주로 가서 차량을 인도받거나 혹은 테슬라가 소비자의 집까지 직접 인도를 하는 방식으로만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테슬라 차량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2021년도에서 2022년 사이 판매량이 민주당을 선호하는 주에서 차량이 많이 팔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중 예외적인 케이스가 플로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스윙 스테이트이기도 하였고 원래 테슬라의 본고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각 주의 정치적 선호도와 테슬라의 매출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재미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슈퍼차저 설치 자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차량이 많이 팔리는 주에 더욱더 많은 슈퍼차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상관관계는 매우 뚜렷합니다. 다만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슈퍼차저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차량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슈퍼차저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차량 판매 혹은 테슬라 차량의 직접 판매 허가와 관련된 법률을 보게 되면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연에 의해서 이처럼 기막힌 일치가 나올 확률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주력 고객이 민주당이었으며 또 민주당에서 테슬라에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슈퍼팩에 기부를 했다는 중요 뉴스가 터지게 됩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힘쓰는 슈퍼팩에 일론 머스크가 기부를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총격 피습 사건을 당하게 되고 일론 머스크는 이 상징적인 사진을 X에 올리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6월 27일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되며 이때도 아주 재미난 변화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소폭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대선 승리 가능성이 아주 크게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7일 대선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지 관련 문제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뚜렷해졌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끝까지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격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난 흐름이 목격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뭐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당선 확률로 봤을 때 66%대 18%. 사실상 새로운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 이방카 트럼프까지 팔로잉을 하며 그 지지를 더욱더 명확히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일론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일론을 좋아하며 일론의 팬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IRA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캠페인 공보관은 이메일을 통해 조 바이든의 급진적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트럼프가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 공보관이 이메일이라는 검증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답변을 남겼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확인된 속보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미국 상원 JD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JD 벤스 같은 경우도 흥미로운 발언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JD 벤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역시 전기차 보조금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였고 이게 2023년 작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스차에 7,500불짜리 보조금을 도입하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향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테슬라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모두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며 이렇게 승리 확률이 치솟기 이전에 지지 선언을 하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대통령은 정해질 것이고 가능하면 승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이 테슬라의 매출은 각 주의 정당 선호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제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떤 정당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또 큰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제품을 볼 때 혹은 보지 않을 수도 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에 따라서 그 제품을 볼 가치가 있는 제품이냐 혹은 볼 가치도 없는 제품이냐 또 나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에 상당히 외면받았던 전기차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공조로 인해서 이런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 소프트웨어 우위 등은 전 세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아주 힘든 것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광고 무새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공조가 잘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이버 트럭을 활용하는 장면이나 혹은 테슬라의 차량을 사용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게 된다면 수없이 많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인들로부터 전기차 혹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부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론의 특정 대통령 후보 지지를 통해서 이 정치 변동성이 새롭게 추가된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한동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또 테슬라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쪽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쪽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본질인데 이 본질과 관련해서 테슬라라는 좋은 제품이 더욱더 많은 주에서 인식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우호적인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연기와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주었는데 이 정보와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워렌 씨로부터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워렌 씨가 먼저 영상을 올리고 이 영상에서 로보택시 이벤트 연기가 사이버캡 앞쪽 부분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남겼는데 그 말을 그대로 확인해 줍니다. 사이버캡 앞부분에 중요한 디자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요청하였으며 이 변화를 만드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글을 일론 머스크가 남김으로써
로보택시 이벤트는 공식적으로 연기가 되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워렌 씨가 남긴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워렌 씨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일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점에서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이 신뢰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 앞쪽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이 제안 뒤에 모든 엔지니어들이 침묵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성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요청하여서 불만을 침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였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깜짝 놀라서 침묵하였다고 워렌 씨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기도 합니다. 스페이스 X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관점을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도 국가도 성취하지 못했던 혁신을 다양한 기업에서 만들 수가 있었고 또 비슷한 혁신이 이번 사이버캡에도 추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미팅이 진행되던 순간에는 로보택시 이벤트 연기에 일론 머스크가 동의하지는 않았으며 최대한 빨리 본인이 제시한 디자인 변화를 현실화하라 라고만 지시하였는데 사실상 오늘 공식적으로 로보택시 연기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8일 로보택시는 연기가 되었지만 아주 큰 이벤트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이 변호 사기꾼단 토네타와 관련해서 공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공판 같은 경우 아직 확정적으로 8월 8일 날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된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재판 후 의견서 수정 동의안 공판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기 때문에 8월 8일 여전히 눈여겨봐야 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혁신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척크 씨께서 하나의 제보를 주셨는데 새로운 테슬라 차량들이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바로 이 테스트 차량이 12.5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12.5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또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일론이 약속하였던 매 업데이트마다 5배에서 10배 성능 향상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일론이 만들었던 이 혁신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짝 연기된 거 크게 의미 있는 연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며 12.5, 12.6, 5배에서 10배 성능 향상 분명 현실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채택률 2030년도까지 50%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데이터와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볼 때마다 아주 재미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언제 예측치를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예측치에서 2024년도 예측치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측치는 거의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지금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도 아크 빅 아이디어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 리포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은 2015년도에서 2019년 EIA에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을 예측한 이 자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015년도 예측량, 2016년도, 2017년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캐즘이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는 전기차 아직 멀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정 기간에 이 예측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측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 예측치와는 결이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GM에서도 이런 예측치와 같은 계속되는 번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M CEO 마리바라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그 생산 능력은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M은 전기차 미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차량은 소프트웨어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는 말인데 전체 차량 중에서
제대로 수직 통합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OEM들이 잘하는 것이 여러 공급업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공급업체에서 납품하는 제품들을 조립해서 완성차를 만드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 납품받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슬라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소프트웨어를 엄청 잘 만드는 기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와 관련해서 GM에서는 조금의 둔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0만 대 생산 능력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될 건데, 그 이유가 시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본 자료를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채택률 여전히 올라간다라는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기화에 성공할 것이고, 이는 고객들에 의해서 주도될 것입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직접 전기차를 주행해 보세요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GM마저도 전기차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게 왜 가능할까? 바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테슬라의 제조 능력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런 럭셔리 차량을 제조하는데 평균 원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 홍해 반군이 미사일 쏘면서 제대로 인도를 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기가 베를리는 테러범들이 와서 방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도량이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낮아졌던 게 지난 분기인데, 원가를 보게 된다면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가만 보게 된다면은 그냥 뭐 비슷한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치명적인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음에도 비슷한 차량 원가를 유지했다라는 말은 사실상 원가를 엄청나게 낮추었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되기 시작하는 분기가 이번 2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본다면은 사실 상당히 명확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저는 시장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제조 능력 역시 여전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